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학개론입니다. 지금부터 2021 고압 467호 대대적인 성교육 개선 사건의 피고인 성교육에 대한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왜 피고인 성교육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했습니까? 먼저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하셨나요? 저희 검사 측은 이번 재판을 준비하며 많이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선 이런 콘돔을 끼우는 행위를 비롯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성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왜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 중학생에게 가르치기엔 너무 일러서일까요? 하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 첫 성경험 나이는 13.6세입니다. 게다가 이 평균 첫 성경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피임률은 어떻게 될까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 중 피임을 실천한 청소년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셋, 이 성관계를 경험한 여학생들 중 0.2%는 임신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73.6%는 임신 중절 수술을 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결코 정확한 수치가 아니며 실제 임신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성교육은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냈을까요? 하나, 다음은 우리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현재 청소년들은 성교육에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둘, 다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은 성교육의 내용과 방식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성교육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성교육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검사 측은 피고인 성교육을 기소하오니 부디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제가 개방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식 수준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폐쇄적일지언정 당장 피고인을 개선시킬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 측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피고인에게만 죄를 부여하기에는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 측, 피고 측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저희 검사 측은 한국 성교육의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개선점을 말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외 사례들에 대해 증언해줄 박사 데이비드 성과 외교관 최연원 그리고 보건교사 홍나림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증인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데이비드 성 박사, 최연원 외교관, 보건교사 홍나림은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증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데이비드 성 박사는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검사의 질문에 따라 아는 대로 한치의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짓말을 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검사는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먼저 현재 증인이 알고 있는 스웨덴의 성교육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시행한 나라로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학생들이 청소년 임신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스웨덴의 학생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스웨덴의 청소년 학생들은 옳은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이 알고 있는 미국 성교육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은 조금 더 실습을 중시하는 성교육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세한 임신 예방법 교육이 있습니다. 교과서의 피임약과 콘돔의 사용법과 가격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I 모형이 있는데요. 이 I 모형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미국 12학년 학생들의 필수 과제인 아이 키우기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실습 모형은 간단하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실습 과정을 통해 육아의 고충을 좀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님. 네, 그럼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이 착용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은 임신을 겪지 못한 사람이 임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체험 기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교육이 당국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조기적 성교육은 스웨덴에서 15에서 24세의 성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판사님. 그럼 증인 데이비드 성 박사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측이 신청한 두 번째 증인 최현원 외교관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먼저 현재 증인이 알고 있는 싱가포르의 성교육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싱가포르에서는 이틴스 프로그램을 통해 60분 동안 집단 토론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성교육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인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이 알고 있는 독일의 성교육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독일은 학생들의 성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성교육 전문기관인 프로파밀리아에서는 오로지 성교육을 연구하며 전문 강사들을 교육시킵니다. 이 사진은 어디에 사용하는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독일의 대표적인 성교육 기관인 프로파밀리아에서 배포된 교구들입니다. 이러한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에 관한 옳은 가치관을 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동화책은 어떻게 사용하며 어디에서 남았나요? 이 동화책 또한 독일의 성교육 기관인 프로파밀리아에서 배포했습니다. 독일의 어린이들은 임신과 출산, 성교육에 관한 동화책을 접하며 성에 관해 배웁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님. 그럼 증인 최현원 외교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원 외교관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측이 신청한 세 번째 증인 홍나림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현재 신도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신도중학교에서 실습형 성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실습형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임된 첫 해 자세한 콘돔 사용법과 실습을 포함한 성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수십 통의 보호자의 민원 전화를 받은 후 성교육 방식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이 무슨 내용이었나요? 아이들에게 너무 이르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해외 사례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입하기에는 여러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사회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저희 검사 측은 증언과 같은 해외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 필요한 공공정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연 15시간의 성교육 의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교과에 편입시키거나 이론형으로만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검사 측은 성교육의 교과 분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검사 측은 교사의 성교육 연수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이런 문제 상황을 인식한 것은 비단 저희 검사 측뿐만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된 토론회에서 현직 교사가 성교육의 대상을 교사와 보호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의하였으나 이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증언과 같이 보호자에게 존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교육을 폐쇄적인 시선으로 검열하다간 청소년의 성실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검사 측은 보호자들의 그릇된 성관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법적 보호자의 성교육 5시간 이상 의무를 제한합니다. 이상으로 2021 고압 467호 대대적인 성교육 개선 사건의 피고인 성교육에 대한 변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당장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신도중학교의 실행계획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하나, 신도중학교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 시대에 맞는 성교육을 원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플랜카드와 홍보지를 교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성교육 개선의 뜻을 밝혔습니다. 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의재판을 실시했습니다. 모의법정에서는 돈만 벌어오는 남자, 오직 집안일과 육아만 하는 아내 사이의 이혼과 양육권 갈등을 다뤘습니다. 셋, 학생들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본선에서는 청소년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가 등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넷, 성차별과 성범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연극을 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연극은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뀐 시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아빠와 딸은 서로의 성적 고충을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인 성교육을 적극적 개선형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달라질래! 네, 발표 영상 잘 봤습니다. 바로 라이브 한마디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발표자들 화면에 나와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형식적인 성교육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성교육에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교육 실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지루하고 형식적인 성교육이 우리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래의 학생들이 더 올바른 성관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변화를 줄 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옳은 성관념을 심어줘야 합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교육의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느꼈고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교육 방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육의 부재는 청소년 개개인의 일상과 인생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금처럼 마냥 부인하고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어야말로 성교육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요? 저희는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전달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책, 성교육 표준안, 그리고 여러 가이드라인 등 좋은 자료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받는 형식적인 성교육 수업은 학생들에게 지루함과 거부감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성과 친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대회를 준비하며 성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바람직한 성교육을 통해 저희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브 한마디. 네. 네, 라이브 한마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질의응답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있으신 청중께서는 개도타운 채팅창을 이용해 질문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부모님 성교육을 이제 공공정책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같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같은 공간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실시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정책을 제안하셨을 때, 그럼 학부모님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서준덕 학생이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학부모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약간 자녀들한테 맞춤된 성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냐의 여부에 대한 자격을 가르치는 성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 답변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생각한 학부모 성교육 의무의 내용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6년, 3년 동안 5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직접 성교육 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성교육 센터에서 직접 찾아오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사정에 맞춘 방식을 선택하여서 원하는 시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의무화라는 것은 6년, 3년이 끝나기 전에 5시간 이상만을 이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사실은 되게 좀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담양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있고요. 어른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임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자 그러면 어른들은 뭐라 하냐. 그러니까 성 문제가 더 발생하잖아. 이렇게 우려하세요. 자, 이런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득해 주실래요? 지금부터 한번 어디 최연원 학생이 한번 설득을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최연원 학생은 가정사로 인해서 이번 대회에 불참하게 되었는데, 홍나림 학생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임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성병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는 청소년들이 피임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설득해서 이런 자세하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성교육에 관련해서. 성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되거나 비공식적인 루트로 교육을 받거나 알게 되는 것보다 정부와 교육기관의 주도하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길게 보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청중 질의들이 좀 올라와 있어서 청중 질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질의는 세종중학교 SJCF, 오산고등학교 아고라, 그리고 부산 가람중학교 RYG께서 주셨는데요. SJCF 세 모두 다 청중 질문 한 번씩은 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질문해 주신 우리 SJCF 모두 질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성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과 제안해 주신 성교육을 받은 세대 간의 정서, 문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대답 가능하신 모두 참가자께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교육은 세대 간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차이의 극복은 먼저 지금의 세대만이라도 올바른 성교육을 받은 뒤에 실행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세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며 점점 더 대상을 넓혀 나간다면 성관념이 올바르게 잡힌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며 문화 차이는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거의 다 끝난 관계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모둠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중학교 사회학개론 모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